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박스 가슴 부위에 있는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세그먼트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리가 이렇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운데가 절개면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우로는 꼭 짝수개가 나와야지 가운데를 절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뭐 여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입니다. 2개, 4개, 2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맥스는 조금 단점이긴 한데 앞에 방향이 Y예요. 그죠? Y가 정면이에요. 정면. 다른 툴들은 대부분 저게 Z가 정면입니다. Y로 잡고 하고요. 이렇게 하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축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 반쪽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웁니다. 그래서 반쪽만 남게 이렇게 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가슴 부위가 뭐 이런 모양으로 됐다. 그리고 이제 팔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머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절개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인체는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돌고래 했을 때도 우리가 박스로 만들었지만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갔죠. 점을 좀 이동을 하면서 면이 적지만 그나마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 이제 복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쪽으로 좀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어깨 쪽이 나온 거야. 살짝 내려줄게, 이렇게. 여기는 수평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여기는 이렇게 둥그랗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면만 봤을 땐 이러지만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또 박스 형태죠. 이거 역시 이쪽이 앞에 가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복부를 지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허리네요. 허리니까 쑥 들어올까요? 이렇게 들어오고 옆모습. 그리고 윗모습도 볼까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너무 일자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고 이쪽도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구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슴 부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 안 들어갔네. 여기 살짝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반쪽을 동글동글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좀 남겨놓을까요? 이렇게. 축이 꼭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명령 중에 시메트리를 줄 건데 그 전에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돌고래 할 때 했었죠. 여기에 무언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점선면이 켜져 있으면 걔만 점선면이 켜진 걔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좌우 대칭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거 오브젝트 모드로 꼭 놓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야 되고요. S자를 여러 번 누르다 보면 시메트리라고 보일 겁니다. 시메트리 요즘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축을 보면 X축으로 시메트리 한다예요. 가슴이 좀 넓은 것 같네요. 요거의 장점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이쪽에 와서 내가 이제 모델링을 막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정을 하는데 맨 끝에 시메트리가 들어있는 시메트리 명령이 보이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엔드 리저트를 켜면. 맥스에서는 요게 꽤 중요합니다. 모델링 할 때는. 이걸 켜놓고 작업을 하면 이렇게 모양을 좀 보면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엔드 리저트 요거 켜놓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팔을 뽑아 볼까요? 팔은 이쪽에서 나올 건데 팔이 한 이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익스트루드를 요만큼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거 찾아가기 너무 힘들죠? 여기다. 익스트루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면의 단면 형태와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새 날개처럼 뻗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여기 모양을 좀 다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다듬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이거 살짝 어깨를 야만큼 뽑는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모양을 이렇게 할까요? 뽑아 놓고 여기 밑에 가서 에디터블 클리어로 가서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트루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 요거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을 좀 그나마 원답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점만 좀 움직여서 대충 뭐 정확히 육각형은 아니어도 되니까 대충 이런 모습의 어깨를 만들도록 하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사선 방향이네요. 우리 팔은 옆으로 T포즈로 옆으로 수평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면을 수평으로 만들어 줄까요? 자, 여기를 어떻게 하면 수평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면을 뭐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회전하고 좀 내리더라도 삐뚤빼뚤 할 거예요. 그죠? 삐뚤빼뚤하죠. 뾰족하니.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3D 쪽에서는 이제 점 정렬, 면 정렬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삐뚤빼뚤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록볼록한데 이거를 수평으로 맞출 수 있을까? 평면으로 요거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 면을 잡고
혹은 또는 뭐 이쪽만 잡고 해볼까요? 이쪽 반쪽만 잡고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만한 크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위아래 이렇게 눌러줘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에요. 뭘로 할까요? 스케일로 하겠죠. 스케일로 축소할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Z로만 축소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평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전체를 잡고 이렇게 해도 평면이 되겠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선이 찌그러지는 것 같아. 그럼 선이나 점을 이렇게 잡고 스케일로 X로만 누르면 이렇게 일자가 되겠죠. 납작하게 스케일로 줄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점정렬, 면정렬 할 때는 스케일을 씁니다. 대칭 모델링 할 때도 스케일을 쓰죠. 그래서 의외로 스케일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는 어깨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면을 어떻게 스케일로 X로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납작해지죠. 그렇죠? 이런 그 로우 폴리 모델링 할 때는 적은 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만들까 고민을 하니까 다음에 팔을 이제 계속 가볼게요. 여기 밑에 계속 이제 시메트리를 살려두면서 반쪽을 대칭으로 보면서 모델링을 하니까 계속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에디터 폴리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시메트리까지 다 사라져요. 이 상태로 팔을 저기까지 쭉 뽑아볼까요? 어디까지 뽑을 거냐면 팔목까지 익스트루드 팔목 그래서 스케일을 좀 줄이고요. 팔목이 아니고 저 팔꿈치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 바로 줄인 거예요. 스케일 익스트루드 약간 이제 뭐 팔뚝이 약간 부풀어진 현상이 있으니까 부풀게 하고 보다시피 옆으로 수평으로 쭉 가죠. 이렇게 팔목까지만 올게요. 인체 모델링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사람 얼굴이죠. 이목구비로 이쁘게 만들 수도 있고 못생기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얼굴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손이에요. 손은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 손가락마다 3개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몸에 쓰이는 폴리곤 양보다도 손가락을 5개 만들었을 때 그 폴리곤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5개 다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벙어리 장갑처럼 엄지랑 나머지 4손가락을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옛날부터 좀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PC의 성능이나 핸드폰의 성능이 낮을 때는 대부분 그냥 손 표현은 안 하고 엄지 정도 혹은 주먹으로 통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의 성능도 월등히 좋아져가지고 손가락을 5개 다 만들게 됐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 뭐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조금 뭐랄까 퍼포먼스가 조금 낮은 쪽 PC나 핸드폰에 맞추는 게임들은 아직까지도 이 손가락을 5개 다 만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손은 맨 마지막에 만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멈추고요.
실수할 뻔했어.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가슴 부위가 너무 큰데 해가지고 내가 이 가슴 부위를 이만큼을 잡고 스케일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꼭 축을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쉬워요. 그냥 가운데로 모아주면 돼. X를 잡고 가운데를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딱 어느 정도 왔을 때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웰드 값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웰드 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복부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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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복부는 그냥 익스트루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복부를 좀 내려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를 이제 골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을 나오는 골반은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될까요? 자, 골반은 보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복부를 내려온 거고요. 가슴에서. 골반은 보다시피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내려오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약간 삼각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요 부위를 그냥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삼각형으로 어떻게 만들까? 회전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회전을 시킬 거냐면 여기를 Y축으로 잡고 회전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또 벌어지네요. 벌어지는 거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벌어진다면 이 면을 스케일로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주황색 선은 뭐냐면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에디터블 폴리 단계가 주황색인데 여기 이렇게 약간 삐져 나와 있는데 투명으로 보이죠. 이건 뭐냐면 저기 면이 있긴 있는데 시메트리를 통해서 가운데를 절개해서 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없어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컸나요? 조금 줄여서 이렇게 이런 모양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두는 것보단 대부분 앞에보단 뒤에가 많이 돌출이 되죠. 왜? 엉덩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엉덩이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여기 이제 발이 이렇게 쭉쭉 뻗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팔 했을 때도 그냥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뽑으면 이 단면과 각도로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약간만 뽑은 다음에 약간 원형 형태로 바꿔줄게요. 요거는 한 팔각 정도 나오는 것 같죠?
팔각 형태를 잘 조정을 해서 여기 면을 허벅지 면을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아까 팔 나갔듯이 얘도 점선면을 좀 조절을 해서 원형 형태로 바꾸도록 할게요. 뭐 정확히 원형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뽑아주면 되겠죠. 너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가운데로 모아서 스케일로 키워줄까요? 줄여줄까요? 스케일로 줄여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익스트루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깨 부분에 했던 것처럼 이 면 역시 스케일로 납작하게 Z축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된 걸로 보고요. 무릎을 지나 발목에서 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잡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이걸 종아리 쪽이라고 할게요. 얘를 스케일로 키우고 엉덩이처럼 종아리가 대부분 뒤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뒤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종아리가 너무 컸나요? 그 다음엔 익스트루드해서 역시 스케일로
줄인 다음에 이렇게 발목까지 좀 되겠죠. 스케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스케일을 그냥 눌러서 QWER 중에 R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그매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를 QWER 중에 R을 한 번 더 누르거나 또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찌그러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맥스는 그 숨어있는 메뉴가 있을 땐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R을 누를 때마다 저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뭐 첫 번째 누르고 있으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거 정비율로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뭐 편방향으로 뭐 Z나 뭐 X나 이렇게 줄일 때 써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동일하게 쓰여요. 근데 문제는 맨 밑에 겁니다. 맨 밑에 거는 이게 스쿼시 스트레치 할 때는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부피가 변하지 않게 해주니까. 내가 Z를 눌러서 위아래의 부피가 줄면 좌우가 부피가 늘어나서 부피를 일정하게 맞춰주죠. 이렇게 스쿼시 스트레치가 될 때 보이는 공의 특성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QWER 중에 R을 많이 누르다 보면 저게 메뉴가 이걸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스케일은 특수한 애니메이션에만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스케일이 된다 그러면 이걸 한번 눈여겨본다면 이걸 바꿔주세요. 자, 발목까지 왔고, 발목이 그 다음에는 신발이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만큼 익스트루드를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요 앞면만 잡고 앞면만 익스트루드를 앞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쓸게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아래로 내리고 뒤꿈치까지 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요 앞면만 잡습니다. 전체 면을 잡지 말고요. 앞면으로 잡아야지 앞에만 나갈 거니까 요 4개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형태를 신발 형태로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갈라져 보이거나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그 사각형도 삼각형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각형으로만 계산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면이 이렇게 갈라져 보일 뿐이에요. 여기는 뭐 내가 선택해서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저 처리하는 법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신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신발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머리가 슉슉 나와서 머리가 이렇게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머리 할 때 머리는 이제 가운데 있는 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면을 내가 익스트루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이게 익스트루드 해버리면 위로만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단면을 만들어줘야겠죠. 잠깐 익스트루드 조금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까 팔과 다리 단면을 만들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단 이쪽만 제가 제어할 수 있어요. 이쪽은 우리가 그 시메트리로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쪽은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주황색 부분만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역시 뭐 이제 좀 찌그러져 있어 보이니까 이제 스케일로 아까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를 스케일로 납작하게 Z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 한 다음에 스케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가슴 부위도 보여줬지만 가운데 기점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 가운데로 모아만 주면 된다. 어차피 대칭으로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두껍지만 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동그란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그란 머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건데 보다시피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를 해서 스케일을 해서 이 정도 만들고 익스트루드 해서 스케일을 이 정도 만들고 익스트루드 하고 익스트루드 해서 스케일을 조그맣게 줄이면서 다시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익스트루드를 스케일하고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머리를 잘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고 나서 수정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 5단계로 올라간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익스트루드 스케일 하면 보다시피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걸로 했네. 이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시메트리 밑에 단계에서 했었어야 돼요. 익스트루드 하고 나서 스케일로 좌우로 상하를 이렇게 키워주면 이렇게 되죠. 주황색이 침범하죠. 침범했다기보다 원래 그렇게 커진 건데
저쪽으로 잘린 거예요. 시메트리.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벌려놓을까요? 이렇게 스케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을 하죠. 엑스트루드 스케일 이렇게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엑스트루드 할게요. 엑스트루드 요번에 요 정도만 올리고 스케일은 하지 않을게요. 5단계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금해져야겠죠. 정수리로 갈수록 작아져야 되니까 엑스트루드 한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줄 때 조심해야 될 게 가운데가 벌어지면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준다. 엑스트루드 스케일 해서 벌어지면 가운데로 모아준다. 했었죠. 저희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졌다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운데로 잘라줄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성냥머리가 됐네요. 나중에 좀 고쳐주면 되겠죠. 내가 봤을 땐 여기가 위아래가 조금 줄고 좌우가 이렇게 좀 넓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앞으로 좀 돌출되게끔 했고요. 옆에서 봤을 때 턱도 좀 내밀어 줄까요? 점은 여기 점만 잡아서 내리면 이렇게 턱 모양이 나오겠죠. 코는 안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윤곽은 잘 잡았어요. 벌어져 있는 거 있는지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 엑스트루드만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손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벌어지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그냥 이렇게 주먹 형태로 박스 형태로만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 엄지랑 이렇게 네 손가락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걸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다 벌어지게 만들지. 다 벌어지게 만들 때 꼭 이렇게 붙이지 말고 꼭 이렇게 다 벌려놓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뼈가 이쪽 근육을 안 움직이게 되니까요. 근육이 붙어 있으면은 어떤 뼈가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까요? 아니면 이런 형태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주먹에다가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를 만들다가, 그러다가 칼 잡거나 방아쇠를 당길 때 이 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지까지 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팔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엄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면을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그 뭐죠? 손등이 나오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하자마자 스케일을 약간 넓힐게요. 손등은 대부분 넓고 얇으니까 넓고 얇게 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가락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접히잖아요. 그죠? 링크가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겠죠.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들면서 회전해도 되고 다 만들고 회전해도 되는데, 만들면서 회전할까요?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단계 약간 이렇게 회전해서 약간 밑에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약간 회전해서 약간 밑에 방향으로 둘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손의 형태를 뭐 이제 벙어리 장갑이지만 그냥 좀 잘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손가락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이렇게 생긴 손가락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엄지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먼지는 아랫방향으로 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만 만들었어요. 손가락 5개 다 만들고 싶다면 면을 좀 쪼개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쪼개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벙어리 장갑 형태로만 만들었어요. 지금 잘 알겠지만 우리가 사각면을 가지고 계속 익스트루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삼각면도 없어요. 삼각면이 가급적이면 없는 모델링이 제일 좋아요. 삼각형은 제어할 수가 없고 그 면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의 형태로 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지브러쉬로 넘겨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스컬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넘길 때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길 때 삼각형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각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을 저도 잘 만들지는 못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마가 좀 벌어져 있었네. 이거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꼭 가운데가 벌어져 있는지 안 벌어져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왜냐면 벌어져 있으면 이 안쪽에도 면이 생성이 돼요. 수많은 면들이. 그래서 나중에 저걸 정리를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벌어지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뒤 좌우를 잘 보면서 이렇게 밑에도 한번 보면서, 대부분 사타구니나 이런 쪽에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잘 보세요. 이런데 잘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움직이기 싫다 그럼 여기 시메트리 가가지고, 시메트리 여기 뭐 스레스홀드 값이 있죠, 웰드 스트림에. 이거 높여주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높여주면 저희가 이상하게 다른 곳이 붙는 경우도 생기니까 잘 보면서 이렇게 F4번 눌러서 면이 쪼개졌는지 안 쪼개졌는지, 또 다시 그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지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다 이제 메쉬 스무스 주는 방법도 있어요. 메쉬 스무스 줘보면 갈라졌으면 저희 거기가 이제 둥글둥글해지면서 움푹 들어가게 되니까요. 했을 때, 그쵸? 여기 움푹 들어간 게 없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놔뒀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쉬 스무스를 주면 저희가 이상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처리 잘 해야 돼요. 여기 벌어진 거. 벌어졌으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끔 가운데로 모아줘서 깔끔히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지금 메쉬 스무스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메쉬 스무스는 좀 버려놓고 보겠습니다. 시메트리가 잘 된 상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왼쪽 오른쪽 따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싶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모델링의 기본 단계인 폴리곤 형태로 가기 위해서 오른 버튼에 에디터블 폴리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럼 여기 시메트리는 이제 없어졌죠. 시메트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좌우가 대칭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형태는 유지되지만. 자, 이 상태고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쁜 뭐 텍스처나 이런 거 눈코입도 그리고 뭐 옷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선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UV 좌표가 펼쳐져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UV 좌표를 펼 건데, 우리가 칼과 방패했을 때 UV 펼치는 거는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확장된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캐릭터 UV를 피면 이런 식으로 펴질 거예요. 보다시피 UV를 펴는 목적이 3D로 만든 거를 2D로 페인팅 하기 위해서는, 텍스처링 하기 위해서는 2D 이미지에 맞게끔 이게 펼쳐져 있어야 되죠. 매핑 좌표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얼굴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게 귀인 것 같고요. 이게 몸이고, 이게 배꼽이네요. 이게 다리고, 역시 여기 이제 발바닥, 이게 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다시피 어딘가를 절개해서 생선을 이렇게 등을 따서 이렇게 포를 피듯이 이렇게 쫙쫙 펼치잖아요. 그것처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UV를 잘 피는지 안 피는지는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UV를 잘 피는지 알아요. 빈 공간이 없어야겠죠. 이거 다 메모리, 그래픽 카드에 있는 메모리를 다 잡아먹는 공간이에요. 빈 공간으로 남아졌다는 걸 쓰지도 않는데 메모리를 점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입니다. 항상 UV를 필 때는 빈 공간이 없게끔 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필려면은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라서 필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팔을 좀 자르고, 머리를 좀 자르고, 다리를 좀 자르고, 그 손도 좀 잘라서 따로따로 부위를 관리해 주는 게 좋겠죠. 한 번에 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점선면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주냐면 UVW 맵을 줍니다. U자를 한번 누르면 나와요. U를 한번 누르면 Unmap UVW 맵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쓸 겁니다. 칼과 방패를 했을 때 썼던 거고, 이 초록색이 뭐였냐면 우리가 절개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이 절개한 부분은 컴퓨터가 뭐 박스 형태로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오픈 UV 에디터를 열어놓고요. 자, 여기 뭐 박스 형태 UV만 이렇게 돼 있죠. 자를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저 녹색 부분이 눈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저 녹색의 절개 부분은 제가 보이지 않게끔 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맵심이라는 거를 꺼주면 돼요. 맵심 이거 오프하세요. 끄면은 저기 녹색 선이 안 보여요. 됐죠? 이 상태에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선 갖고 자를 건데요. 이거 이제 꺼놓고 보는 거고요. 이 절개된 선을 대부분 맥스에서는 뭐라 하냐면 심이라고 그래요. 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이제 자르는 걸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심이라고 툴이 3개 정도 있죠. 하나는 내가 그냥 그리듯이 탁탁탁 찍으면은 심라인이 그려지는 거고, 하나는 처음과 끝점을 찝으면 자기가 알아서 쫙 잘라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선을 선택한 다음에, 선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선택하고 나서 저걸 누르면 저 심라인을 싹 바꿔줍니다. 첫 번째 거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연필이 달려있는 저 심라인을 눌러서 팔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릭, 파란색으로 바뀌죠.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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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면 이제 절개해줘요. 또는 뭐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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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잘못한 경우가 생겨요. 이것처럼. 맥스에서는 빼기는 Alt잖아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일일이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이렇게 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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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과 끝점을 잡는 건데 이걸 누르고 해볼게요. 이걸 누르고 해보면 제가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클릭, 선이 따라다니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그럼 연결되는 부위를 다 이렇게 해주죠. 클릭, 클릭. 좀 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다 썼으면 오른 버튼,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몸통만 좀 볼게요. 몸통만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딱 따서 평면에 되게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딘가 등이 따져 있어야겠죠. 여기를 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여기 클릭,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뜯어서 평면으로 펼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이제 사타구니를 잘 잘라야 돼요. 사타구니가 점이 이제 뭐 두세 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네요. 그죠?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모델링 할 때 이거를 좀 하나를 합했어야 되는데 그건 처리 안 했는데 그냥 갈게요. 여기 클릭,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클릭, 가운데 클릭, 그럼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렇죠. 뒷부분으로 가서 엉덩이 쪽에서 끝나는 부분에도 클릭, 오른 버튼을 끊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잘 안 보여서 선택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저거 안 잘려 있으면 UV가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저는 UV 필 때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 이제 10라인은 이거 이제 하는 걸 안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선택, 선 선택이죠. 빨간 거.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내가 이거를 클릭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빨간색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한 바퀴 삥 돌아가는 컨트롤 더블 클릭 이렇게 선택이 되죠.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잘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세 번째 거를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빨간 선을 씬라인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죠? 잘 됐죠? 신발도 제가 봤을 땐 여기 뭐 이렇게 끊어줘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심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절개해서 이렇게 펼칠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여기 허벅지도 보면 뭐 이렇게 펼쳐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디가 절개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사타구니 안쪽은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컨버팅해서 이렇게 심라인을 이렇게 바꿔줬고요. 팔도 당연히 해야겠죠. 겨드랑이 밑이 안 보이니까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손목을 자를게요. 컨버팅. 그래서 세 개의 툴이 있으니까 적당히 써가면서 심라인을 절개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을 할 거예요. 여기 손목 끝에서 겨드랑이 끝까지 오른 버튼을 끊었고요.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끊었어요. 자, 이 손이 제일 어려워요. 손이 지금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2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거 두 번째 거 그냥 써가면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잘랐어요. 해보면 UV 피는 거 제일 어려운 게 손가락이에요.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으로 나눴지만 여기도 이렇게 절개해주면 조금 더 편해요. 텍스처링 할 때. 심라인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머리 뒤통수도 나눠야겠죠. 머리 뒤통수도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면이 비로소 잘못된 면이 이 안에가 보이네요. 이건 나중에 지울게요.
우선 UV 펼치고 나서 지워도 되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파란색 심을 만들어 보세요. 잠깐만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UV를 여는 뭐 단축키는 따로 없어요. 그냥 요거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언램 UVW 맵을 준 거고 이 세 개 심라인을 이용을 해서 보다시피 파란 선으로 이렇게 절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는 생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고등어 펼치듯이 펼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선 포 따서 이렇게 펼치는 거 가끔 보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거 저렇게 평면으로 쫙 펼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UV를 핀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걸 해주는 게 이제 UV를 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D만 하던 친구들은 이거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이제 3D에서 텍스처링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필히 알아야 됩니다. 아, 손가락은 제가 이렇게 뒀어요. 이거 손가락은 뭐 나름 작업자마다 다 틀려요. 심라인 나누는 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윗뚜껑 아랫뚜껑 해가지고 손등과 손바닥을 따로 따고 그 경계되는 부분 세로로 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따줘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거 손등과 손바닥을 따로 안 하고 하나로 연결해서 여기 심라인을 여기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에 그리려고. 저건 딱 정답은 없어요. 왜 저 선을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쪽으로 나누냐면은 어쨌든 간에 저기 절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 텍스처링을 막 하더라도 나중에 저 부분을 3D상에서 확대해서 보면 저기가 약간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부분이 보여요. 필터링, 3D에서 필터링을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약간 안 좋은 면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안 띄는 쪽, 겨드랑이나 뭐 등이나 뒤통수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절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는 쪽에다 절개를 한다고 하면 돼요. 저 절개선을 코나 인중 쪽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딱 검정색으로 잘려 보이는 듯이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이상하겠죠. 사람 얼굴이 제일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 왜 선택이 안 되지? 망가졌나?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락이 걸려서 그래요. 선택을 잠궈놔서 그렇습니다. 이거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야. 스페이스바. 그래서 이제 뭐 포토샵에서 수평이동이나 뭐였지 펜딩이 한다? 그거 할 때 그 버릇처럼 누르던 버릇이 맥스에 놓으면 이거 잠궈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절대 스페이스바로 잠그지 마세요. 자, 바로 이제 펼쳐보도록 할게요. 몸부터 할게요. 몸. 내가 이제 몸은 절개된 게 내가 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몸뚱아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10라인으로 열심히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응용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때 컨트롤을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여기 어떤 명령이 있냐면 요게 있어요. 10라인 옆에 보면 요거 보이죠? 아이콘 보면 심 테두리 안에 면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요걸 활성화 시켜 놓고 이거 선택한 다음에 이거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돼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쥐포 펼치는 모습의 아이콘인데 요거 3개 중에 하나 써도 돼요. 여기 보면 번개 표시가 달렸다는 건 뭔가 빠르게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거 아무 면이나 선택하고 이걸 누르고 저 번개를 누르면 잠깐요. 번개가 왜 이렇게 됐지?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야, 저게 되면 안 되는데 저게 돼버렸네요. 이걸 눌렀어요. 이름이 뭐냐면 리셋 필이라고 되어 있네요. 번개를 누르고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다른 부위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머리 선택하고 이거 익스펜드 폴리곤 누르고 번개 누르면 이렇게 되죠. 리셋 눌러볼까요? 리셋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치워놓을까요? 여기 사각 박스 툴 밖으로 치워낼게요. 그리고 여기 팔 선택 역시 요거 선택 그리고 번개 리셋 안 해도 되겠네요. 팔은 자, 나머지도 얘도 번개 리셋 그죠? 나머지 얘도 선택 번개 그리고 요 선택 이거 선택 번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선택 이렇게 뜯기는 거 알죠? 이게 이제 발 등 부분이고 이게 발 바닥 부분인 거 같죠? 역시 이거 선택 팔이 이제 손등 선택 손등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번개 리셋 그렇죠? 이렇게 잘려요. 여기 보면 이게 엄지 이게 손 네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죠? 바닥 선택 역시 그리고 번개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쉽죠? 옛날에는 요걸로 수동으로 다 폈었어요. 근데 이제 자동 기능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미를 저희가 좀 잘 펼쳐줘요. 방법은 이래요. 이거 선택 이거 선택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요게 요 사각 요 체크박스가 있는 게 뭐냐면 포토샵에서 캔버스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UV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한 장에다 다 몰아넣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잘못하다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다 이거를 벗어나서 살짝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러면은 여기 이 부분은 요 삐져나간 부분 어디서 그리게 되냐면 이쪽에서 타일링 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원치 않는 텍스처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이 UV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딱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머릿속에 잘못되어 있는 애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되어 있는 애가 저렇게 있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리 한쪽 그렸는데 다리를 내가 이렇게 겹쳐서 그리다 보면 여기가 이상하게 텍스처링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UV가 겹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원래는 이제 이 텍스처 메모리를 좀 줄이게 하기 위했다고 이걸 좌우로 뒤집어서 이렇게 겹쳐서 모델링 하는 경우도 생겨요. 요거는 이제 옛날 그 노멀 맵이라는 걸 안 썼을 때 저사양 컴퓨터나 저사양 핸드폰에 게임 만들 때 저 겹쳐서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겹치면은 한 번 그리는 게 양쪽에 다리에 다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공간도 많이 넓어지니까 저 방법을 쓰기는 해요. 아직도 저걸 쓰는 방법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용량 게임 만들 때는. 그런데 이제 뭐 노멀 맵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거나 노멀 맵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니면은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텍스처링이 다르게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저렇게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핑이 최종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 체커를 눌러주면 UV 체커
체커 이렇게 눌러주면 이 체커 모양이 균일하면 잘한 거예요. 여기는 균일하지 않고 여기는 엄청 크고 여기는 엄청 작다 뭐 이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가슴이 조금 삐뚤어졌네요.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 눌러놓고 요건 뭐냐면 덩어리체 선택할 때 써요. 이렇게 누르면 한 번에 덩어리가 선택이 되죠. 여기 보면 무엇이냐면 툴 중에 릴렉스라고 있습니다. 릴렉스 눌러서 어플라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균일하게 펼쳐주죠. 그죠? 전체에다가 뭐 한 번씩 줄까요? 어플라이를 한번 이렇게 줄게요. 그럼 이제 찌글찌글해졌던 게 면이 좀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툴에 릴렉스. 스타트 릴렉스 누르지 마세요. 스타트 릴렉스 누르면은 계속 펼쳐요. 뭐 스탑 누르기 전까지. 그래서 당황하게 되니까 저 스타트 릴렉스보다는 저 어플라이를 누르세요. 그럼 이 값에 따라서 약간 찌그러진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커가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뭐 사람 얼굴에 좀 집중돼서 텍스처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 사람 얼굴만 좀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커가 작다라는 거는 저기가 더 정밀하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키울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매핑할 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떻게 한다? 이 텍스처가 빈 공간이 없는 거. 이 부위가 빈 공간이 없어야지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테트리스처럼 꽉 채워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일이 저렇게 맞춰도 되지만 요거를 주면 자동으로 자기가 테트리스처럼 꽉 채워줍니다. 겹치지 않게. 그리고 저 선을 넘지 않게. 얼마나 정밀하게 해주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또 안 겹치죠. 최종적으로는 요걸 한 번씩 눌러주세요. UV가 얼굴은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얼굴은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니까 제가 좀 이거는 발바닥 이런 건 좀 양보해 주는 게 좋겠죠. 발바닥은 눈에 잘 안 들어올 테니까. 겹치지만 않게 그리고 다른 쪽을 선을 넘어가지만 않게 잘 배치해 주면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체커로 모양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거 이렇게 저 체커가 그 기본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여기 있죠. 이거 눌러서 다른 메뉴 선택했다가 다시 체커를 선택하면 그때서 등장을 해요.